자, 호도법입니다. 반지름, 이제 호도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수업도 듣고 공부를 이제 혼자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호도법은 각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의 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보면 이 친구 반지름 길이를 쌤이 1이라고 해봤을 때, 그럼 호의 길이가 뭐일 때? 호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일 때. 그때 이 친구의 각을, 이 각을 내가 뭐라 부를 거다?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 라디안은 줄여서 1라디 이렇게 했습니다. 1 쓸 때는 라디라고 쓰고 1라디안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상식적인 거 하나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계속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원주는, 원주는 이 호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고, 호의 둘레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2파이 r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자, 지름 곱하기 파이입니다. 그때 이 파이를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름이 만약에 1일 때, 그때의 원주의 비율이 어떻게? 3.14159 어쩌고 저쩌고, 3.14159 뭐 92, 점점점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다시 이해시켜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이 지름이 1이야. 그러면 이 원의 둘레가 얼마라고? 3.14 어쩌고저쩌고라고. 조금 퉁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름의 3배가 원의 둘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좀 와일드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 원주율이라는 걸 여러분들 맨날 아무 생각 없이 파이, 초코파이, 무슨 뭐 롯데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주율은 원의 둘레가 지름의 3.1배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엄격하게 3.14 어쩌고저쩌고니까 파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쌤이 지금 지름이 2인, 지름 2죠. 반지름 1이니까 지름이 2인 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름이 2인 원에 이 원주는 아마 3.14159 어쩌고니까 한 6.3 정도 된다고 선생님 퉁쳐볼게요. 이 원주입니다. 원주. 이 친구 전체 원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표현해 볼게. 1라디안.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도 1이 된다면 요만큼 합치면 이만큼 어떻게 2라디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좀 작아야 되나? 요렇게 살짝 조금 작아야겠죠? 요런 식으로 쌤이 지금 그리고 있어요. 요렇게 1 되면 요 쭉 다 합치면 이게 몇 라디안? 3라디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만큼 더 가면 요거 다 합치면 이거 얼만큼? 4라디안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도 또 다 합치면 이건 5라디안. 왜? 일식 반지름의 몇 배? 5배니까 5라디안이라는 거죠. 그럼 요렇게 조금 모자라게, 왜냐면 6이 여기 6일 거니까 1 되면 요만큼 다 6이고 요 조금 남겠죠. 그래서 요만큼까지 다 합치면 이게 어떻게 6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에 대한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라디안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반지름이 한 배가 호의 길이일 때 그때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르게 한 겁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호의 길이일 때 이 2배, 반지름의 2배가 호의 길이죠. 이 2배만큼을 내가 뭐라 부르는 거야? 2라디안이라 부르겠다는 거죠. 그럼 반지름의 3배가 호의 길이일 때 그때의 각도를, 반지름의 3배가 호의 길이일 때 그때의 각도를 내가 어떻게? 3라디안이라 부르겠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지름의 몇 배? 2파이, 우리 2파이 r이라고 하잖아요. 2r, 2파이 r, 2파이 r배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뭐죠? 지름
이 지름 2라고 했죠. 2 곱하기 파이니까 이 원주 전체입니다. 원주. 즉 얘는 지금 몇 도일 때? 지금 360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60도일 때 그때 반지름의 몇 배? 2파이 배. 2파이 배. 2파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파이 라디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반지름의 몇 배니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니 그 몇 배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건 360도일 때 그때는 우리가 라디안으로 쓴다면 어떻게? 2파이 라디안이고 그럼 양변에 어떻게 이 등식 성립하니까 우리가 180도를 어떻게?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제 180도를 그냥 180도라 안 쓰고 뭐라 쓸 거다? 파이라고 쓸 거다. 360도는 이제 360도라 안 쓰고 2파이 라디안이라 쓸 거다. 근데 이제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면 우리가 좀 구분이 될 텐데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생략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도가 180도다 그럼 파이도가 아니고 그 세타는 각도는 파이다 라고 얘기하고 말 겁니다. 파이야, 2파이야, 360도구나 이렇게 하고 말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60분법을 무엇으로 이제 바꿔야 되냐? 호도법으로 이제 바꿔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를 준비했어요. 자, 일단은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만 하면 우리가 파이 라디안을 180도라고 하기로 했죠.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1라디안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양변의 파이를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겠죠. 파이는 3.14니까 만약에 3.1이라고 하면 대충 어림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1도가 몇 라디안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파이를 180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 우리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 문제를 풀 거예요. 요거로 바꿔갖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180도는 어떻게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죠. 90도는 반이니까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 자, 45도는 지금 90도의 절반이니까 자, 2분의 파이에 2분의 1을 곱했더니 4분의 파이. 자, 60도에 곱하기 3 하면 180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파이에다가 지금 뭐 한 거야? 나누기 3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 30도 같은 경우에는 6배 하면 180도가 되죠. 그러니까 180도에다가 나누기 6을 하면 30도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다 외우시던데 뭐 45도일 때는 4분의고 65도일 때는 3이고 60도일 때는 3이고 30도일 때는 6이고 이렇게 외우던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180도를 파이라 부르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각을 180도에서 나눠서 만들면 됩니다. 나눌 때 옆에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180도에서 내가 알고 있는데 90도 나누기 해야지. 45도 나누기 4 해야지. 60도 나누기 3 해야지. 30도 나누기 6 해야지. 그리고 그 결과로 보세요. 90도 더하기 2는 180도, 45도 곱하기 4는 180도, 60 곱하기 3은 180도, 60 곱하기 30 곱하기 6은 18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국 180도가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시 몇 개의 더 예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시는데 전 이걸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 1도가 지금 얼마죠?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135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막 약분 정리해갖고 막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친구가 좀 빨리 보여야 돼요. 뒤에서 나오는 각변환 공식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보여야 되는데 이 135도 같은 경우에는 180도 빼기 45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180도가 파이고 45도는 아까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4분의 3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빨리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친구는 이거 180도 플러스 어떻게 45도구나.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어떻게 4분의 5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180도나 360도 이런 계산하기 좋은 기준되는 각으로 빨리 쪼개가지고 푸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90도에다가 빼기 15도죠.
그런데 자 보세요. 90도는 2분의 파인 걸 알고 있고 내가 30도가 6분의 파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나누기 2 한 번 더하면 15도는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통분했더니 12분의 그럼 66 곱하고 빼기 1이니까 6분의 6 빼기 1이니까 5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12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해줘야지 75도를 곱하기 위해서 75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갖고 지금 이 친구를 막 5로 약분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아이디어와 관점은 그래프에서 다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각변환 공식뿐만 아니라 뭐 삼각함수, 그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에서 다 써먹을 아이디어니까요. 자, 이렇게 180도나 90도로 입삼각, 계산하기 좋은 각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도 나타내 볼 건데요. 지금까지 60분법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걸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360도는 이제 2파이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알파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각을 이렇게 세타, 이거 세타거든요. 세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고, 세타의 범위는 이제 아까 똑같이 360도가 아니고 2파이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파이 라디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각을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뭐야? 파이는 180도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누고 곱하고 해서 내가 필요한 각을 언제든지 60분법 각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자, 부채꼴의 둘레와 넓이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60분법으로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부채꼴이 있었을 때 이 친구가 그 반지름, 이 친구가 중심각, 여기 x는 60분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x도. 자, 그때 이 친구 호의 길이, 요거 있죠, 호의 길이, 요 L 같은 경우에는 원주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 분의 x 또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둘레, 요 둘레 요거죠. 2분의 1 RL 이렇게 구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친구가 60도라면 x가 만약에 60도라면 이렇게 구했죠. L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은 1을 할까요? 반지름 1로 해서 그러면 지름 파이니까 맞죠? 요거 이걸로 구할 거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 계산했더니 6분의 1이고 3분의 1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넓이를 구한다면 그러면 반지름 제곱하면 1제곱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60도니까 결국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걸 지금까지 구해 왔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호도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한 각을 세타라 쓸 거고, 그리고 쌤이 얘기했을 때 라디안은 결국 반지름의 몇 배니를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세타 곱하기 r이 호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r 세타, 우리가 이렇게 r 세타,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라고 바로 할 수 있고, 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자, 넓이는 옆에 있던 2분의 1 RL에서 2분의 1 곱하기 R, L인데 L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야? R 세타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호도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똑같은 걸 한번 여기 똑같은 녀석을 호도법으로 구해볼게요. 지금 60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인 거 알죠? 3분의 파이죠. 그래서 3분의 파이 곱하기 1 반지름이니까요. 그래서 3분의 파이라는 뭘 바로 구할 수 있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제곱에다가 곱하기 세타인데 세타가 60도 같은 경우는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6분의 파이 나오는 것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내가 각도를 무엇으로?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호의 둘레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 잘 연습하셔야 해요. 아까 말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작정 이거 쓰지 마세요. 무작정 얘네들 쓰지 마세요. 알겠죠? 얘네들 쓰지 마시고 뭘 써야 된다? 이렇게 각도를 적절하게 바꿔서 쓰는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써먹어요. 자, 잘할 겁니다. 끝!